윗가슴 운동 3개만 추천해주세요. 윗가슴이야 뭐 뻔하잖아요. 윗가슴이 성립되는 거 1번. 윗가슴 운동이 성립되려면 요 쇄골 끄트머리 요 한 절반에서 대흉근이 좀 기신 분들은 여기까지 한 3분의 2까지도 차 있고, 상부 대흉근이 짧은 사람들은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대흉근이 차 있는데, 요 지점을 상부 대흉근이 여기서 쭉 들어가서 이두근구 바깥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을 이 방향으로 완전히 가깝게 만드는 운동 하나, 뭐 케이블 플라이나 케이블 크로스오버 같은 동작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쥐어짜는 운동을 한 가지 넣어주면 일단 그 상부 가슴에 완전 수축이 되면서 감각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일단 1번. 그 다음에 이제 중량이 들어가는 벤치프레스나 덤벨 프레스 같은 운동으로 요 쇄골각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 내전되는 동작에 프레스 계열 운동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바벨 벤치프레스, 덤벨 벤치프레스, 인클라인으로, 그리고 케이블 플라이를 혹은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쇄골각으로 유지해서 해보시면은 완전 수축만 이렇게 잘 하셔도 대부분이 이렇게 완전 수축 트레이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릴라님 같은 경우에도 완전 수축하는 트레이닝을 반드시 넣어서 감각을 먼저 키워주시면 나중에 바벨로 그냥 해도, 벤치프레스 바벨로 그냥 해도 펌핑이 위에가 크게 옵니다. 코치님 혹시 돌출혈이신가요? 현재도 약물 사용하시나요? 저는 평생 쓸 생각입니다.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 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지거나 간 수치가 너무 높아지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뭔가 이상 신호가 온다. 그러면은 안 쓸 건데, 이상 신호가 없는 선에서는 매년 시합을 나갈 때 스택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현재 제 목표는 80살까지 시합 나가기. 스택 꽂고 쭉 스택 쓰시는 건가요? 아예 스택을 쭉 쓰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합이 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합이 좀 길어져가지고 그 20주 정도 들어갔던 거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거는 짧으면 10주, 길면 15주 그 사이를 써요. 일반적으로. 이 코치님 흑당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흑닭 볶음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일단 저도 흑닭볶음밥을 비시즌 때, 지금은 이제 시합을 시작해서 다이어트 시작해서 현재는 흑닭볶음밥을 남은 거 이제 짬처리만 하고 있고, 원래 흑닭볶음밥이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저는 계속 먹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뭐 기분이 좋을 일은 아니죠. 기분 나쁘죠. 내가 산 거는 뭐 30몇 그램, 뭐 40g에 가까운 그 단백질을 보고 산 건데, 어쨌든 그거보다 함량이 떨어져 있으니까 성분이 잘못 들어간 거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이제 흑닭볶음밥이라는 걸 내가 사 먹은 이유가, 사실 저는 미트리라는 볶음밥, 그러니까 미트리 볶음밥을 먹던 사람이에요. 미트리 볶음밥보다는 흑닭볶음밥이 함량이 높았기 때문에 사 먹은 건데, 결론은 미트리 볶음밥도 함량이 미달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존나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트리 볶음밥도 함량이 부족했던 거고, 흑닭볶음밥도 함량이 부족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흑닭볶음밥이 단백질은 더 들어있었어. 그래서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어차피 내가 뭐 시합 나가려고 흑닭볶음밥을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뭐 근육량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 양을 맞추기 위해서, 간편하게 먹기 위해서 사 먹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근육량을 잃고 그런 건 없거든요. 흑닭볶음밥 먹으면서 비시즌 동안 근육량 유지를 되게 잘했어요. 조금 늘었어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나는 사실 크게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는데, 이제 그 성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도 있겠죠. 시합 중에 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빡칠만 하다. 그리고 이제 책임 소재. 누가 잘못했냐? 저는 이제 그 흑자님이 라이브를 하고 있을 때 너구리다고의 영상이 올라오는 거를 흑자님이 라이브에서 해명하는 거를 그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생중계로 다 봤는데, 일단은 그 볶음밥 사업이라는 게 이런 일이 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볶음밥에 함량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흑자님이 조금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면 좀 웃기긴 한데,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할인 행사를 하니까 2억 8천이 팔렸더라고. 그런 걸 보면은 이건 피해가 아니라 너구리다고한테 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도의적인 책임,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야 제조업체한테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보통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당연히 해당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제품이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공장한테 책임 소재가 1번으로 있는 게 맞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자기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당연히 책임 소재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앞뒤 이렇게 다 분간을 해서 보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 영양성분 논란이 터지고 나서 며칠 만에 막 2억이 넘게, 거의 뭐 3억 가까운 매출이 찍히는 걸 봐서는 이 논란은
결국에 흑자일스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건 말건 저는 어차피 비시즌 되면은 볶음밥은 흑닭볶음밥 다시 먹을 것 같긴 해. 팬심으로 먹는 거지. 자두님, 닭가슴살 더 추가해서 뭐 또 더 드시던데. 맞아요. 저는 흑닭볶음밥에 닭가슴살 100g을 추가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제가 원하는 그 단백질 함량은 충족이 된다. 웅스빌 소시지도 사기당해, 흑닭도 사기당해. A님, 근데 솔직히 웅스빌 소시지는 영양 성분이 너무 많이 차이나. 그거는 진짜 제가 이제 그 웅스빌도 사 먹은 입장에서 웅스빌은 약간 느낌이 사기당한 느낌이야. 진짜로. 왜냐하면은 웅스빌은 영양 성분이 막 몇 배가 차이 났잖아요. 그렇게 몇 배가 차이 나는 거는 솔직히 아우 씨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지. 근데 이제 흑닭볶음밥은 영양 성분 차이가 그게 표시 기준에서 보면은 한 10% 그 정도 위반이 된 거잖아요. 총량에서는 30%가 모자른데 뭐 원래 법이 그렇다며 20%까지는 달라도 된다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10몇 %의 그 편차가 있는 건데, 근데 뭐 그 정도면은 닭가슴살 하나 더 먹어서 내가 단백질 충족했으니까 뭐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웅수빌 소세지는 씨발 지방 함량이 너무했어. 아 나는 웅수빌 믿었단 말이야.